안녕하세요. 짹짹이 방앗간 이다지입니다. 오늘 짹짹이 방앗간에서도 조금 무거운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족 문제로 너무 걱정이 되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위로 5살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오빠지만 저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 오빠는 중학생이 되자마자 저를 가차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하게 때려서 뼈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어릴 때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오빠가 때리면 그냥 맞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커갈수록 제가 과거에 당한 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달았지만 그냥 오빠의 사춘기를 내가 다 받아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폭력성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20살이에요. 서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는 욱할 때마다 저를 심하게 때립니다. 저만 때리면 문제가 없는데 화날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도 오빠가 무서운지 딱히 말을 못하십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신장암이 있으시고 연세도 많으세요. 저도 재수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오빠는 대학을 휴학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먹고 놀고 자기만 합니다. 저도 이런데 부모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꺼냈다간 또 폭력적인 오빠의 모습을 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도 꾹꾹 참고 계세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가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러기 싫은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가끔은 그냥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연을 보내준 친구는 진짜 마음이 여리고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만 참으면 우리는 가족이야. 본인이 혼자 감내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여. 시간이 지나면 안 때리겠지? 상황이 달라지면 안 때리겠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을 것 같아. 일단 용기 내서 메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하잖아.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집에 있는 게 이 사연을 보내준 짹짹이의 표현처럼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거야. 절대 오빠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무슨 사춘기라서 때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폭력이 참 무서운 게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폭력의 수위는 높아질 거야. 또 가정폭력은 정말 무서운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건 실컷 가족으로 엮여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잖아. 가족이 모빌이랑 같다는 말이 있거든. 모빌 있잖아. 이제 아이들이 보는 모빌.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가 다 움직이지. 폭력의 피해자인 사연을 보내준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가해자인 오빠 그리고 부모님도 이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마음이 병들고 있다고 생각해. 폭력이라고 하는 게 너에게만 가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방치하면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이 약해질수록 부모님에게까지도 가해질 수 있거든. 선생님은 친구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어.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고 전문 상담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거는 가능하다면 오빠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친구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 너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힘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다가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 또다시 오빠가 때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 시작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기록으로 남겨. 병원 진료 기록도 남기고 녹음도 하고 영상도 촬영해놔. 그걸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도 결심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럼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나잖아요. 풍비박산이 아니라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그게 폭력을 끝내는 길이야.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오빠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야 끝낼 수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잖아. 살아가는 내내 사실 진짜 화병으로 남거든. 착하고 여렸던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도 나중엔 이것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면 분명히 가족이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넘는 사례도 너무나 많은데 사연을 보내준 친구는 더 진짜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항상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학교 이 교직 현장에서 있을 때도 상담을 하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거든. 그리고 가정폭력에 확실한 폭력이다 아니다의 경계가 모호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족 내에서 받은 상처는 가족 내에서 치유를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보내준 사연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이 짹짹이 방앗간을 열었을 때는 방앗간에서 뭔가 제잘제잘 가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디에도 하지 못하는 고민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런 고민부터 가벼운 고민까지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공지해준 그 메일로 그 사연을 보낼 때 조금 자세하게 사례를 적어서 보내줘야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기가 훨씬 더 쉽거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내주면 선생님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고민할 만한 내용들을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게. 사연을 보내준 친구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너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